네, 안녕하십니까. IM 아트랩 최선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IM 온 더 블럭 전문가 특강편 김세한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사실 궁금해할 수 있는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그리고 글을 잘 쓰기 위해 필요한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 김세한 작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우리 김세한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잘 쓰는 거에 대한 비법 그리고 노력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글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기획자분들이 원하는 글과 공모전용이 또 달라요. 저는 약간 공모전에 특화된 작가라서 그냥 공모전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선 공모전이 사실 되게 입시에 가까운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예. 많이 써놓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저는 1년에 뭐 공모전 많이 내면 한 20군데 정도 내는 것 같거든요. 많이 낼 때. 근데 보통 저는 1년에 많이 받아야 한두 개예요. 많이 받아야 한두 개 받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년을 하면은 1년에 하나씩 받으면 7개, 8개가 쌓이는 거잖아요, 상이. 그럼 얘는 8개나 상 받았어? 되게 많이 받았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1년에 20개씩 해서 8개를 받았다 그러면은 160개잖아요. 적어도 그만큼의 공모전을 냈다는 건데 그중에 8개 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거보다 덜 됐지만 저는 상 받은 게 그거보다 제가 작가로서 순수하게 상금이나 이런 걸 받은 거로 치면, 근데 많이 쓰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정제된 글이라 그래야 되나? 글도 똑같아요. 미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음식도 그렇고 예쁜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사진 작가가 따로 있는 거고, 동물 사진 작가님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글도 사실은 얼마나 예쁘게 정제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공모전이나 상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진짜 굉장히 예쁘게 잘 정제를 하셔서 글을 쓰셔야 되고요. 맞춤법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저는 처음에 맞춤법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맞춤법 제일 못하는 작가로 불렸는데, 그래도 연습을 요즘 계속 하고 있어서 처음에 제가 썼던 대본보다 지금이 훨씬 그래도 많이 예쁘게 잘 정제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모든 스토리 장르는 결국에는 인물들을 어떻게 잘 부딪히게 하느냐거든요. 어떤 인물을 짜서 어떤 인물과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부딪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아침 드라마 같은 불륜 얘기더라도 얼마나 이 인물들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부딪힐 수 있지? 전 요번에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 중에 한 인물은 이제 새어머니가 새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플롯이 나오는데 전 그거 너무 충격 먹었거든요. 보고 어떻게 이거를 상상하고 글을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공모전형은 적어도 심사위원들이 보고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소재가 됐든 내용이 됐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풀었지? 하고 망치로 맞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 뒤에는 확실히 정제된 스토리텔링 방법, 극작술이 필요하죠. 예. 네, 그리고 어쨌든 공모전을 떠나서 글이라는 거는 갈등이 제일 중요하고요. 스토리텔링은 정말 공부해야 될 게 많거든요. 공식이에요. 사실 어떤 공식에 입각해서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독학으로 어쨌든 전 연영과 나왔으니까 연기 전공이니까 글을 쓸 때 그 군대에서부터 저는 제 글이 시작됐다고 봐서 독학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그때 극작술 수업 책이나 이런 거 정말 많이 읽었고요. 저 나름대로 그런 극작술을 정리를 해서 저는 지금도 그거를 페이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들한테 제가 말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는 제가 스스로 글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그라인 짜는 법, 시놉시스 쓰는 법,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놓고 거기에 입각해서 무조건 글을 쓰는데, 그런 연습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글을 쓰든 자기만의 약간
수준 평균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요거까지 가능한 사람이구나라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평균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분들 중에 편차가 굉장히 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삘 자기만의 그런 영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랑은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 저는 그분들의 키치하고 엄청난 그 재능은 정말 높이 사지만 꾸준히 글을 쓰기 위해선 그 공식 그런 약간 남들이 정리해 놓은 거에 대한 이해도는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재능이 있는 분들은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그런 순간적인 기지, 그래서 엄청난 것, 굉장한 것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건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공식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공모전이라는 게 네. 사실은 입시랑 되게 저는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공모전, 그러니까 즉 입시 때 네. 좀 요런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그 이야기를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강하게 주면 이야기를 쓰기 좋을 것 같다 하는 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은 다 누군가한테 선택받아야 되는 글들은 나만의 특별한 순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찾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겪은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들, 혹은 결국엔 공모전이든 시험이든 뭐라 해야 되지? 결국엔 제한된 상황에서 써야 된단 말이죠. 어떤 제한된 상황 안에서도 내가 나만의 색깔, 나만의 특별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약간 독보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공모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에도 뭐 광명 역사인물 만들기라고 거기서도 뭐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로도 하나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주제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광명에 있는 역사인물, 그러니까 여성 독립운동가 딱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글을 쓴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90명은 아마 윤봉길이나 안중근 선생님 같은, 윤봉길 선생님이나 안중근 선생님 같은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쓸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을 찾을 수도 있고, 혹은 유명하신 분의 되게 특별한 사건 같은 걸 찾을 수도 있고, 혹은 인물이 아니라 유명한 장소, 그래서 뜬 뮤지컬이 이제 신흥무관 학교죠. 뭐 그런 것처럼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명한 장소를 찾을 수도 있고, 혹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뭐 독립운동가에 대적했던 친일파 얘기를 쓸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그걸 계속 확장해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나만의 것을 계속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I am on the block 우리 김세한 작가님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또 김세한 작가님과 아니면 요 앞에 찍었던 우리 변영준 연출님이랑 또 다시 한번 I am on the block 특별편 댓글 읽기 요런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